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또 책 읽어드릴게요. 이 경력, 자신이 구직하는 자리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모조리 써라. 전 직장명과 주소를 명기하라. 당신이 그 자리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릴 만한 특별한 경험을 써라. 3. 추천서. 어느 회사든 관리자급 이상을 뽑을 때는 구직자의 배경을 가급적이면 많이 알고 싶을 것이다. 전 직장 상사, 교수 혹은 신뢰할 만한 저명 인사의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라. 4. 사진. 최근에 찍은 이력서용 사진을 첨부하라. 최근 구직 시장에서는 이는 공통적인 관행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침에는 장점이 있다. 구직 지원서를 딱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구직자에게 면접 전화를 걸 것이다. 자신의 외모가 준수하고 전문가다워 보인다면 이 지침을 크게 고려하라. 다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5. 특정한 자리에 지원하라. 그냥 일자리만 주시면 돼요 라는 식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전문적인 소양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6. 직무 능력을 언급하라.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적합한지 모조리 상세하게 적어라. 이것이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7. 수습 기간을 제한하라. 공격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험상 이는 수습 자리라도 얻어낼 가능성을 높여준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수습 기간을 얻을 필요도 없다. 또한 이 내용은 그 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설득력을 발휘한다. 다만 당신이 직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 채용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고 꼭 그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8.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지원서를 넣기 전에 해당 산업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라. 이는 당신이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이 지침을 따르게 되면 실제로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제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했다고 해도 그 지식은 겉핥기식일 뿐이다. 그러니 과도하게 지식을 자랑하거나 잘 알고 있듯이 말한다면 오히려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한 주제넘게 굴지 마라. 지식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으며 그 분야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라.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건방진 조언을 하지 마라. 승리하는 변호사는 법을 많이 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준비한 변호사다. 이 점을 기억하라. 사건을 적절하게 준비했다면 시작할 때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자기소개서가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고용주들 역시 자질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능력은 자질 있는 관리자를 골라내는 데 있다. 이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헤드헌터 등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능력을 홍보할 소개서를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써서 전달하라. 이렇게 하면 헤드헌터와 기업 모두 당신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면접 없이도 고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당신도 이런 결과를 원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 이력서를 쓰되 자신의 상상력을 부과해 좀 더 개선해보자.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화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예가는 손으로 작업하는 일을 좋아하며 작가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에 비해 뚜렷한 재능이 다소 적은 사람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좋은 점은 다양한 분야의 온갖 직업이 있다는 것이다. 1. 어떤 일을 바라는지 확실히 정한다. 그런 종류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면 된다. 2.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혹은 회사를 고른다. 3. 가고 싶은 회사의 정책, 상사의 개인적 성향, 승진 기회 등을 조사한다. 4.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재능, 능력 등을 분석해보고 자신이 회사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신이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능력, 발전 상황,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 5. 일자리에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일할 자리가 있을까요? 같은 평범한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라.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노무에만 집중하라. 6.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면 종이에 깔끔하고 상세하게 옮겨 적어라. 7. 고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계획을 제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어떤 회사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지닌 유능한 사람을 찾는다. 어떤 회사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명확한 실천 계획을 지닌 사람에게 내줄 자리는 있다. 이 절차를 실행하는 데는 며칠 혹은 몇 주가 될 것이다.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수입과 승진 등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며 적은 보수를 받고 말단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들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1년에서 5년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점이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했든 한참 구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신중하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이 성공 사다리에서 절반을 건너뛰게 해줄 것이다. 새로운 마케팅 서비스 방식.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은 사람이라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의 관계는 사장, 직원, 소비자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가깝다. 과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물물교환을 했다. 거기에 제3자, 즉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몰랐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동료로 여겨야 한다. 대공황 시기 나는 펜실베니아 지역의 무연탄 광산 지역에서 몇 달간 지내면서 석탄 작업이 몰락한 배경을 조사했다. 석탄 작업자들과 조합들은 노동자들과 힘든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석탄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되었다. 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업자들 측에 나쁘게 작용했다. 납품 지연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자들에게 석탄 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들은 무심결에 석유 사업, 석유 난로 제조업자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주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가스업계에도 발생했다. 가스 검침원들은 한때 집집마다 문이 부서지게 두드리며 돌아다녔다. 문을 열면 검침원이 먼저 밀고 들어와서 얼굴을 찌푸리고는 이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툭 내뱉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바뀌었다. 가스 검침원은 상냥하고 신사답게 고객님 점검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객들이 무례한 가스 검침원을 싫어한다는 점은 가스회사가 깨닫기 전에 경쟁자인 석유난로 영업사원들은 친절함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다가가 사업을 급성장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 자신이 상품이기 때문이다. 인과법칙이 사업 분야에 적용된다면 개개인은 물론 개인의 경제 상황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손함과 서비스는 오늘날 상품 판매의 지론이며 고용주보다 고객 서비스 마케팅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간다.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우리를 고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고객 서비스에서 실패한다면 자신과 고용주 모두 서비스할 고객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신의 QQS율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노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효율적이고 오래도록 제공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을 팔 때 무엇이 강점이 될지 알아야 한다. 판매하는 노무 질과 양, 직업 정신이 보수와 고용 지속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제공할 노무를 효율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려면 QQS 공식을 고려해야 한다. QQ란 질, 양, 그리고 완벽한 영업사원들이 갖춘 적절한 직업정신이다. QQS 공식을 익혀라. 노무의 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해내겠다는 태도를 지니고 그렇게 하라. 노무의 양, 언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양적으로 많은 노무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해 기술을 최대한 갈고 닦아야 한다. 이를 습관화하라. 직업정신, 합의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동료 직원이나 관련 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노무 양과 질이 적절한 수준이어서는 시장에서 통할 수 없으며 보수와 고용 지속성의 결정적인 요인은 직업정신이다. 앤드루 카네기 역시 일자리 시장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협력 정신을 지니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적,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한다 해도 누구와도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해줌으로써 자신이 이 자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유쾌한 성격 역시 중요하다. 유쾌한 성격은 적절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알고 협력 정신을 발휘한다면 양적, 질적으로 능력이 부족해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유쾌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노동력의 자본가치.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번다는 건 상인이 물건을 파는 일과 같다. 따라서 상인과 같은 행동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면서도 자신은 상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제 원하는 것을 쟁취하던 시대에서 베푸는 시대로 바뀌었다. 지력의 실제 자본 가치는 노동력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양으로 결정된다. 이는 특정 이율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본 금액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지력에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력이 돈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최소한 은행 대출 이율에 따라 지력을 빌려줘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연간 수입을 은행의 연간 대출이자에 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력의 자본 가치를 산정해 보고 싶으면 다음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100을 현재 은행 대출 이율로 나누고 그 값에 당신의 연간 수입을 곱해라. 이를테면 현재 이율이 5%이고 연간 수입이 5만 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100을 5%로 나누고 그 값에 5만 달러를 곱한다. 그 합은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 이율로 지력을 빌려준다면 그 지력의 가치는 100만 달러가 된다. 괜찮은 지력은 효율적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상품보다 훨씬 바람직한 자본이 된다.
지력은 불경기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지도 않으며 누군가 훔쳐갈 수도 없고 소모되지도 않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을 할 때도 투입하는 자본에 유능한 지력을 결합시키지 못하면 그 돈은 모래만큼이나 가치가 없다. 실패의 31가지 원인.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진심으로 애썼지만 실패하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극소수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나는 98%의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를 일군 사람들이 다른 13가지 주요 원칙과 실패하는 31가지의 주요 원인을 발견했다. 실패의 31가지 이유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을 확인하라. 1. 태생적 불리함. 몇 안 되지만 지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다. 이는 31가지 실패 요인 중 유일하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이 약점을 보완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조력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2. 삶의 목표 부재. 삶의 중심 목표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분석한 98%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3.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야망의 결여.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무관심한 사람,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4. 교육 부족. 이는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운 요인이다. 경험상 학식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독학한 사람들이 많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의미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5. 자제력 부족. 절제는 자기 통제의 능력에서 온다. 이 말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부정적인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6. 건강 상태. 건강이 좋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주로 다음과 같다. 과식, 잘못된 사고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 성에 관한 탐닉, 운동 부족,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는 것. 7. 유년 시절을 좋지 않은 환경.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은 유년기 혹은 청년기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8. 꾸물거리는 성향. 가장 흔한 실패 요인 중 하나다. 누구나 미루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기회를 기다리는 건 오히려 성공 기회를 날려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할 만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마라. 딱 맞는 때란 없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게 뭐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 일해가면서 더 나은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다. 9. 끈기 부족. 대부분 시작은 잘하지만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약하다. 실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쉽게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끈기를 대신하는 건 없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마침내 실패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패는 끈기를 당할 수 없다. 10. 부정적인 성향. 부정적인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옆에 가기 싫잖아요. 성공은 힘을 적용하는 데서 오며 그 힘은 조력자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 획득된다. 부정적인 성향은 협력을 끌어낼 수 없다. 11.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함. 성적 에너지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다.
가장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성적 충동을 다스리면 성 에너지를 다른 창조적인 일로 전환할 수 있다. 12. 거저먹으려 드는 열망, 도박성 역시 흔한 실패 요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식 차익을 얻으려고 도박에 가깝게 돈을 걸다가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이 1929년에 붕괴된 일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13. 결단력 부족.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결단을 내리고 그 결심을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면서 그 결심을 바꾸는 데는 무척이나 빠르며 그 횟수도 잦다. 우유부단함과 꾸물거림은 쌍둥이처럼 붙어다닌다. 실패의 쳇바퀴에 얽히지 않으려면 이 쌍둥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원인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경제 규모가 커질 거라는 낙관주의가 팽배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고 이런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벌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평범한 사람들마저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반인이 주식 투자를 한 방법은 한 가지였다. 주식을 살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조차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주식 중개인들이 고객들에게 계약금만 걸고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중개인들이 증거금 계정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그때 고객들은 최초 매입가를 지불할 나머지 현금을 계좌에 넣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힐이 주식시장을 언급할 때 도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사람들은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식가치 상승에 돈을 건 것이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인 계약금만 마련하면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주식 가격이 폭등해서 팔면 중개인에게 매입 가격을 지불하고도 남는 돈을 손에 쥐게 된다고 말이다. 이 생각은 주식시장이 상승일로는 괜찮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몰락하자 자신의 지불 능력 이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메워야 했다.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 때문이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으로 증거금 거래라는 도박을 한 것이었다. 14. 두려움. 인간의 기초적인 두려움은 빈곤, 비판,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노년, 죽음에 관한 공포를 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이 공포 중 하나 이상을 지니고 있다면 실패한다.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효율적으로 내놓으려면 그 전에 이런 공포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15. 잘못된 배우자 선택. 이 역시 흔한 실패 요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즉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화롭지 않으면 실패가 따라붙는다. 더구나 이런 실패는 야망을 죽인다. 16. 지나친 조심성.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남겨진 것을 짚는다. 지나친 조심성은 조심성이 없는 것보다 나쁘다. 양측 다 과도하면 불리하다. 삶에는 기회의 요소로 가득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근데 무슨 일이든지 과도한 건 다 지나치잖아요. 그쵸? 17. 잘못된 동업자. 사업이 실패하는 흔한 원인이다. 능력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신중하게 고용주를 선택해야 한다.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영리하며 성공한 고용주를 택하라. 인간은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할 만 가치가 있는 고용주를 골라라. 18. 미신과 예단. 미신은 공포가 형상화된 것이다. 또한 무지의 소산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으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19. 잘못된 직업 선택.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능력을 파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일을 고르는 것이다. 돈이나 상황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누구도 당신이 삶의 목표를 실현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할 수 없다. 현대의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수전 네퍼스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바버라 씨의 소원을 이루는 마술과 마사 시튼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성공이 따라올 것이다. 같은 수많은 현대의 자기계발서들은 이 개념을 다양하게 변주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 집중적인 노력 부족.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그 무엇도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이다. 한 가지 명확한 목표에 집중해서 노력을 쏟아라. 21. 무분별한 소비 습관. 지속적으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 성공할 수 없다. 수입의 몇 퍼센트를 남겨두는 식으로 체계적인 저축 습관을 들여라. 은행에 있는 돈은 노동력을 대가로 협상할 때 무척이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다. 돈이 없다면 제한받은 일을 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22. 열의 부족. 열의가 없으면 확신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 열정이 지닌 사람은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게 된다. 23. 편견. 어떤 주제에 대해 꽉 막힌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친 사고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편견이란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장 해로운 편견은 주로 종교, 인종, 정치적 입장 차이와 관련해 나타난다. 24. 무절제. 과식, 술, 약물, 성행위 등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는 해를 끼친다. 뭐든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성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5. 협력적 자질 부족. 많은 사람들이 협력적 자질이 부족해서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잃곤 한다. 다른 실패 요인이 몇 가지 합쳐진다 해도 이 요인이 훨씬 더 실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리더는 이런 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26. 노력을 통해 얻지 않는 힘. 이는 부유한 부모를 두었다거나 다른 경로로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는 등 스스로 본 돈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스스로 얻지 않는 힘은 점차 성공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보다 훨씬 위험하다. 27. 부정직함. 정직함을 대신할 자질은 없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살아가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굴 때가 있다. 이는 연구한 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선택했다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빠르든 늦든 언젠가 그 행위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 평판이 실추되거나 자유를 구속당하는 등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8. 자기중심적 태도와 허영심, 이 두 가지 자질은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경고등과 같다. 이는 성공에 치명적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29. 생각 없이 추측하는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나 무관심 때문에 사려 깊게 숙고하여 사실을 파악하지 않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추측이나 찰나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의견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진실인가 이렇게 꼭 객관화 시켜보고 자기 생각을 더 확장시켜 가는 건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이 되면 진짜 중요한 결단력을 내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정확하게 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30. 자본 결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실패한다. 명성을 쌓을 때까지 실수를 저질러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계속 사업을 해나갈 만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1. 앞서 말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만이 지닌 실패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라. 실패의 31가지 원인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함께 이 목록을 살펴보고 실패 원인을 함께 분석해 줄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자신보다 타인이 나를 더 잘 아는 법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이어서 읽을게요. 믿음의 힘을 사용하라. 어떻게 되리라고 가정하고 느끼는 내용은 내면에 주관화되고 우주 스크린에 객관화된다. 내 주변 세계. 그렇게 되리라고 계속해서 가정하면 그 내용은 반드시 현실에 펼쳐진다. 믿는다고 입 밖으로 말한 내용은 다짐과 내면의 믿음을 반영한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이자 예언이다. 믿음은 그 대상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 상태에 있든 결국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난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땐 정말 그 물건을 가진 것처럼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그 물건을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감각을 느껴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에 딴지를 걸고 도전하는 의문을 품고 분석하려는 현재의식을 차단하라. 잠재의식의 힘에 온전히 기대야 한다. 오감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작용하면 감각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나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일을 해내고 가슴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을 들게 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 그릇된 믿음과 의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 이런 유쾌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같이 닮아가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5명을 확인해 보면 그게 자기 평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릇된 믿음과 의견이 있을 때 현재의식은 논쟁한다. 이상이 현실이 되리라고 굳게 믿는 심리적인 상태가 자리 잡을 때 상상력과 창조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나의 깊이 자아를 믿어야 한다. 깊은 자아를 오롯이 인정하고 그 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감각적인 증거를 거부하고 욕망이 실현되리라 생각하라. 지금 욕망과 사랑에 빠져 있고 계속 사랑할 것이라 다짐하라. 사랑이 담긴 아이디어는 무적이다. 이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깊숙이 새겨라. 특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 제가 늘 잘 때 자기 전에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돈은 나를 거쳐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번영의 법칙에 따르면 과수원 나무에 열린 달콤한 열매들처럼 세상에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존재한다. 폐활량에 따라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달라진다. 이처럼 돈이나 재와 같은
물질적인 것 역시 내 몫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상상하면 요구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바닷가에서 물을 뜬다고 생각해보자. 와인잔을 가져가면 와인잔만큼만 물을 뜰 수 있다. 어떤 사람은 4리터짜리 물통을,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뜬다. 하지만 아무리 큰 통으로 물을 뜬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고갈되지는 않는다. 바닷물은 차고 넘친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저쪽보다는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하게 흐르는 것을 원하라. 교육, 기술, 운송, 커뮤니케이션 등 자원 없이는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인생을 완전하게 즐길 수 없다. 인생을 즐기려면 돈이 든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돈은 낭비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다. 물론 일용할 양식이란 생존할 만큼의 물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추구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말한다. 한 사람이 가진 야망과 능력, 욕망에 따라 각자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다르다. 내가 얻는 게 직업 혹은 경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실직하거나 직위를 잃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직업을 잃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새롭고 멋진 자리가 날 것이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요구하라.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보다 쉽다고 말한다. 이 과장된 표현의 요점은 인생의 목표를 부의 축적으로 삼으면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며 삶을 즐기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거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사용하지 않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돈은 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전등이나 기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기가 흘러야 한다. 힘을 얻고 꿈을 쫓으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끊임없이 내 삶에 흘러야 한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제가 이 집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이 가격에 팔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다. 답은 환급률,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급률은 생명의 원리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가격에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이 가격에 산다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구매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한가?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알맞은 가격이다. 아니면 내심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매자를 속이는데 스스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묘하거나 비밀스럽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황금률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황금률의 법칙을 올바로 사용할 때만이 진정으로 번영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했으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황금률을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돈을 뺏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제로섬 게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등장하는 제로섬 게임에서는 승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 체스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 선수가 이기면 다른 선수는 진다. 사람들은 번영하려면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을 눌러야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부와 성공에 관해 질투할 필요도 없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번영하는 길을 막아 번영하지 못하게 한다. 겹치죠.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혹시 떠오르거나 그런다면
뭐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각인시켜보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잠재의식의 법칙은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모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질투는 에너지 낭비이자 파괴력을 가진 감정으로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하면 나 자신의 성공도 끌어당긴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하나로 통합된 전체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경쟁이 아닌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부는 인간의 독창성의 산물이므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뚝딱 창조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재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T 산업만 봐도 똑똑한 발명가와 기업가의 마음이 산업을 창조하는 걸 알 수 있다. IT 산업에 출자한 투자자와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기술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 사람을 고용했고 수입을 창출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기준을 높였다. 예술 창작과 공연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예술가와 음악가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느리게 움직이네요. 변동이 없어요. 라며 한탄한다. 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조언은 사거나 팔 수 있는 모든 재화에 적용된다. 무언가를 사고 팔고 싶다는 것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재산이나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누군가가 물건을 넘겨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무언가를 사고 팔 때는 적당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난다. 나의 잠재의식은 나의 물건을 사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팔 사람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할 사람과 만날 것이다. 잠재의식에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거나 확신이 들면 자신감과 신뢰가 솟아난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답이 나온다. 기대치가 가장 낮을 때 답이 나오는 일도 있다. 제로섬 게임을 하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라.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함으로써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부를 창출하라.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읽은 내용들이 친구들 삶에 깊숙이 저장이 돼서 순간마다 떠오르는 지혜가 돼서 친구들이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토닥토닥.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집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잘 때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자고, 또 날씨가 그래도 추우니까 옷 항상 따뜻하게 입고, 추위 많이 타면 내복 같은 것도 꼭 챙겨 입고, 또 손발 시려우면 장갑이랑 양말 같은 것도 두꺼운 거 신고, 뭐 등산 양말도 있고 수면 양말도 평소에 신게도 나오잖아요. 따뜻하게 그렇게 챙겨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잘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뭐 한방 감기약이나 또 자신들한테 맞는 그런 감기약 찾고 비타민 C 같은 거 그런 것도 복용하고 귤도 먹고 그래가지고 건강도 잘 챙기고 늘 아프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웃고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고 그런 빈도수가 더 높아져서 더 자주자주 웃고 많이 행복해하고 그런 순간순간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보면은 진짜 지금 이 순간이 딱 한 번뿐인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끝이 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고
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느 땐가 할 수 없는 시점에 오면 너무 그때 이렇게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할 수 있을 때 맘먹었을 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은 항상 언제 봐도 다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하니까 친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존재니까 예쁜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